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조교 전문가 강백호입니다. 자, 2019년 8월의 4주차 경마주간입니다. 지난주 3주차 경마주간에는 출전 두수가 좀 부족했고요. 그러면서 분할 경주가 다수 짜여진 가운데 토요 경마에서는 좀 안정적인 배당이 나와줬다라면 일요 경마에서는 두 개 경주, 마지막 경주까지 끝까지 배당을 터뜨리네요. 자, 그러면서 좀 배팅을 하시기 어려운 그런 한 주였습니다. 이번 주는 8월의 4주차 경마 주간, 지난주보다는 출전 두수도 많이 늘어났고요. 핸디캡 경주에 출전 등록을 해놓은 마필들이 그렇게 능력 마필보다는 좀 부진영 마필들이 월요일 새벽 조교 때 훈련하는 모습을 봐서는 지난주보다는 전체적인 배당의 흐름은 높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일요경마 부산 교차 5경주에서 펼쳐진 K&N배 대상경주에서 서울대표마 실버울프, 자 7살짜리 마필이 최근에 아주 멋진 기량을 발휘하고 있고 2019년도에 퀸즈 투어 안말 여왕을 가려내는 퀸즈 투어, 자 5월 달에 펼쳐졌던 그 뚝선배 대상경주에서 실버울프가 우승, 거기에 요번에 K&N배 대상경주에서 실버울프가 2연속 우승, 10월 달에 펼쳐지는 경남 도지사배 2000m 경주에서도 또 실버울프가 마지막으로 3관 말을 그 여왕의 퀸즈 투어 여왕 자리를 과연 거머쥘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같이 상대적으로 안마필에 그렇게 강세가 없기 때문에 40조에 있는 실버울프가 10월 달에 펼쳐지는 2000m에서도 멋진 걸음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 그 실버울프가 6,600만 원짜리 몸값인데 자기의 몸값의 41배를 벌었습니다. 즉 지금까지 32번을 뛰면서 우승 상금이 27억 3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요즘 1등 로또 상금이 얼마인지는 저는 로또를 구입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27억 3천만 원을 벌었다라면 거의 로또를 맞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좀 건강하게 안마필의 능력을 발휘해 주길 바라면서 이번 주에는 그 이세마 중에서 육성훈련 심사 합격한 마필들이 특별 경주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육성훈련 심사 마필들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 장수 목장과 제주 목장에서 그 시행되는 그 심사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뷔 전에 경매를 하기 전에 그 기승과 출발 또 주행과 주행 능력, 이렇게 4가지 항목을 짚어보고요. 또 거기에서 어떤 평가를 내리냐면은 그 출발대 안에서 마필의 어떤 그 변화라든지 또 주립이라든지 발진이라든지 그 적응 능력을 심사 평가하는 그 기준입니다. 자, 심사 항목에서 주안점을 두고 보는 그 마필의 능력을 뭐를 보냐면 그 기승하는 그 기수의 유도라든지 명령이라든지 숙지 능력이라든지 또한 주행 안정성을 보기 위해서 400m 구간을 30초 이내에 돌파를 하는 마필들이 그 육성훈련 심사에 합격을 하는 마필입니다. 그런 만큼 2세 마필들의 미리 그 장단점을 파악하는 그런 육성훈련 심사인데요. 자, 8경주 8,300만 원의 우승 상금을 두고 총 9마리 마필이 출전 등록을 했는데 2세 마필들 모두 데뷔전이라든지 실전에서 상승세를 걸음을 보여주는 마필들의 한판 승부, 9마리가 출전했는데 전력이 좀 빠지는 마필은 33조의 강호제일, 32조의 JM 파이터, 이 두 마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마필들은 모두 용호상박이다. 어느 놈 하나 빠질 구석이 없는 아주 박진감 넘치는 경주가 되겠고요. 또 이 마필들이 내년도에 3세마의 그 향방을 가름해 볼 수 있는 아주 박진감 넘치는 경주가 치러지겠습니다. 이번 주에 달라진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과천 경마장에서 펼쳐지는 1600m. 그동안은 부산 경마에서만 1600m가 시행이 됐는데요. 이 서울에서도 이번 주부터 일요 경마 8경주에서 1600m가 시행이 됩니다. 이 주로는 미리 그 경마장에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 외주로 결승선 지나서 한 150m, 100m 정도 지나가면 이렇게 그 마필들이 유도하는 그 주로를 다시 만들어 놨는데 드디어
다른 마필들 가지고 이번 주에 출전하는 마필들이 아닌 마필들을 가지고 1600m 시험 경주도 해보긴 했는데요. 과연 1600m. 자, 특이한 점에는 부산 경마장은 1600m가 출발부터 직선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면 서울 경마장은 주로 상태가 1600m 발주 지점을 외주로 결승선 지나서 한 100m 지점에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출발부터 곡선입니다. 즉 쉽게 이해를 하시기 좋게 설명을 드리자면 제주 경마장이 1400m가 출발 지점부터 곡선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서울 경마장 1600m도 출발과 함께 곡선 구간으로 이루어지는 주로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안쪽에 발 빠른 마필들이 조금은 유리하지 않겠냐. 또 외곽에 있는 마필들은 초반에 당연히 곡선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 자리 잡기도 상당히 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 주에 2등급 경주에서 경주가 치러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서울에서 처음 펼쳐지는 1600m 과연 어떤 경주력이 나와줄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이번 주는 지난주와 다르게 월요일날 새벽 조교 때 상당히 제가 5시 반에 경마장에 도착을 했는데 좀 서늘하더라고요. 날씨가. 지난주와 기온 차이가 상당히 낮아진 과천주로였는데 또 지난주보다는 기온차가 떨어지면서 모든 마필들이 훈련 강도를 좀 높였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여름에 무더위 속에서 제대로 훈련을 하지 못했던 마필들이 좀 더 나은 발걸음을 보여줄 수 있는 만큼 강백호가 8월에 4주차 새벽 조교 시 걸음에 좋은 강백호의 럭키세븐 마필들을 지금부터 한 마리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백호의 8월 4주차 첫 번째 럭키7의 첫 번째 마필입니다. 8월 24일 토요경마 5경주 1000m 핸디캡에 출전을 앞두고 있는 구조의 국산 5군 정조의 꿈이라는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에 멀로 기수가 기승을 해서 초반에 선임력을 발휘했는데 그때 당시 앞선에 빠른 마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결승선 150m 구간에서 다시 한번 강한 추진을 하면서 선행권 마필들을 이겨내면서 우승에 성공을 했던 마필입니다. 실전 경험은 많지는 않지만 발전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마필로 평가를 하고 있는 구조의 정조의 꿈이 되겠는데요. 지난주에 멀로 기수가 생각보다 조금은 기승술이 그렇게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기승술을 보였는데 월요일날 소속조 마필이죠. 외산 4등급 황표마 발도 빠르고 체격이 좋은 마필과 옆에 붙여서 병화훈련을 실시를 했는데 이 황표마한테 전혀 밀리지 않는 탄력과 함께 걸음은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국산 5등급 승급전에 상대는 조금 강해졌겠지만 직전처럼 초반부터 선두권 공략에 나선다라면 승급전이라도 한 번 더 통할 수 있는 구조의 정조의 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마필입니다. 8월 24일 토요일 8경주 혼합 4등급 1300 핸디캡에 출전을 앞두고 있는 10조의 외산 4등급 문학 에카티라는 마필. 이거 직전에 제가 새벽조교 추천 마필로 설명을 드렸다 개망신 당했는데 이게 데뷔전 때 박태준 기수가 타고 1000m에서 마지막에 올라오면서 추임력이 좋았는데 걸음을 격차를 못 좁혔습니다. 그러면서 직전 경주에도 다시 한번 거리를 늘려서 제가 출전을 해서 좀 더 좋겠다라고 했는데 아니 어떻게 된 말이 발주도 최후미에서 거기에 박태종 기수가 맨 뒤에서 광팔고 자빠졌다가 마지막에 12초 7로 거의 총알 같은 추임력을 끌어냈던 마필입니다. 실전 경험이 3번뿐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뛰는 법을 알았다거나 할까요? 월요일날 10조에서 특단의 도치를 내렸습니다. 문세영 카드를 꺼내들면서 월요일날 소속조 마필이 아닌 소속조 마필 국산 5등급 마야라는 마필과 병합을 하는데 마야라는 마필도 그렇게 큰 능력은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만도 그 녀석을 여유 있게 병합훈련으로 잡아주면서 마시아라는 마필이 못 따라오자 그냥 쉽게 그냥 치고 나가면서 지난주부터 문세영 기수가 아주 정성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월요일날 조교가 끝나고 나서 1400m 지점에서 어떤 녀석이 발주를 하나 툭 튀고 나오더라고요. 그게 바로 10조의 문학 에카트입니다.
월요일부터 발주 연습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문세영 기수가 해보겠다는 의지가 강한 거죠. 자, 그런 만큼 아마도 목요일 날 다시 한번 마무리 조교할 때 발주 연습을 시행을 할 겁니다. 자, 이번 주 외산 4등급 1300m 고만고만합니다. 또 이 10조 문학 에카티라는 마필은 워낙 뒷심이 좋고 이제는 3번을 실전 경험한 만큼 박태종보다는 문세영이 낫겠죠. 낯살이 좀 더 젊은 문세영 기수가 기승한 만큼 10조에 외산 4등급 문학 에카티 직선에서 총알 같은 추임력만 발휘해 준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마필 8월 24일 토요경마 구경주에 펼쳐지는 4등급 1200m의 출전을 앞두고 있는 22조의 국산 4등급 가온포스라는 마필. 이 녀석은 몸값이 1억짜리 마필입니다. 이게 작년도에 22조에서 상당히 기대치를 가지고 구입을 했는데 작년도까지만 해도 상당히 잘 뛰었습니다. 이 마필이. 그런데 올 3월 달과 4월 달에 대상 경주에 말이 완성이 되지는 않았던 마필을 너무 큰 대상 경주에 출전을 하다 보니까 제가 판단을 하기에는 조금 너무 무리를 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강한 상대들 틈에서 기가 죽으면서 말이 걸음의 정체를 보였습니다. 또 직전 경주에도 현장에서 멀로 기수가 직접 훈련을 하면서 1300m 도전에 나서면서 아주 초반부터 외측에 3번 게이트에서 멀로가 탔는데 선행을 나오기는 나왔습니다. 근데 3, 4코너까지 계속 초반부터 무리한 선행 경합을 하자 마지막 직선주로 200m를 남겨놓고 허우적대는 개발을 보이면서 착순에 들지도 못했던 마필입니다. 자, 이번엔 경주거리를 1200으로 줄여 나온 가운데 소속조 마필이죠. 9월 달에 펼쳐지는 코리아 스프린트컵에 출전을 하고 있는 1등급 가온 챔프라는 마필이죠. 상승세의 걸음을 보이는 마필. 자, 그 녀석과 병합훈련을 하는데 설마 가온 챔프한테는 게임도 안 되겠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내주로 해서 훈련을 하는 걸 이렇게 만환경으로 계속 지켜봤는데 아니 이 가온 챔프를 앞서 나가면서 걸음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직전에는 많은 인기를 모았어도 저는 좀 불안하다라고 봤는데 자, 이번에는 가온 챔프와 병합훈련 시 전혀 밀리지 않고 오히려 뛰려는 투지가 앞서 나가는 탄력감 자체가 최근보다는 한결 부드럽고 스피드와 탄력도 몰라보게 더 좋아진 모습입니다. 원래 선행형 마필이기 때문에 스피드는 좋은데 이 가온 챔프와 같이 병합훈련 시에 앞서 나가려는 탄력이라면 이번에 1200 충분히 승산이 있다. 글쎄요, 멀로 기수가 훈련을 하지 않고 있어서 어떤 기수가 기승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문세영 기수 같은 기수가 기승을 한다면 최근에 입상 실패 만에 나설 수 있는 22조 국산 4등급 가온포스가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마필이죠. 자, 이번 8월 25일 일요경마의 이경주에 펼쳐지는 국산 5등급 1000m 경주입니다. 자, 28조에 있는 국산 5등급 탱. 자, 이 마필은 마명이 참 재밌죠. 한샘 마필입니다. 하지만 체격이 대부분 한샘 마필들은 체격이 440에서 460. 개중에 490이라든지 500kg짜리 마필이 넘어가는 마필도 있는데 이 마필은 495kg의 체격을 지닌 한샘 마필이고요. 직전 경주 훈련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데뷔전에서 유승환 기수가 강하게 선행을 나가면서 마지막 끝걸음은 살짝 무뎌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막판까지 버티기에 성공을 하면서 우승에 성공을 했고요. 자, 지난주에 대상 경주 우승의 사나이 유승환 기수가 월요일 날 직접 고삐를 잡고 훈련을 하는데 자, 안쪽에 있던 그 51조 상위군 국산 4등급 동작이라든지 에이스 트리플이라는 마필과 약간의 간격을 두면서 병합훈련을 실시를 했는데 오히려 4등급 마필보다는 외측에서 앞서 나가는 이렇게 3두 병합을 실시를 할 때 상당히 앞서 나가는 탄력감까지 보였다는 겁니다. 자, 승급전에 거기에 1000m 단거리 경주고 직전처럼 초반부터 선행권에 나간다면 이번에도 승급전. 이번에 승급전에 다 3세마, 4세마, 5세마 이렇게 나이가 자기보다 많은 형님과 누나들의 경주인데 그래도 직전에 보여준 순발력과 탄력이라면 승급전 3세, 4세, 5세 마필들을 상대로 연속 입상까지 노려볼 수 있는 자 28조에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마필입니다. 자, 8월 25일 일요경마 7경주 혼합 4등급 1700m 별정 방식에 출전을 앞두고 있는 42조 외산 4등급 에모리 삭스라는 마필입니다.
체격이 크지 않은 455kg의 미국산 3세 암말인데요. 자, 직전 경주에 김덕현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 제가 현장에서 대가리를 놓고 때렸습니다. 그때 인기 4위인과 5위 정도였던 마필인데요. 초반에 너무 무리하게 김덕현 기수가 앞선 전개를 펼치려고 무리한 선두권 경합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마지막 끝걸음이 무뎌지면서 사착에 머물면서 강백호의 마권이 휴지통으로 날아가게 만든 마필 중에 하나인데요. 자, 지금까지 13번을 뛰면서 딱 우승이 한 번이 있습니다. 자, 이 마필이 올해 1월 달에 출전을 했을 때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따라가는 전개 속에 마지막 끝걸음을 끌어내면서 1700m에서 우승을 한 이후에 계속 착순만 넘나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마필이 원래 다리 상태가 이렇게 최상의 마필은 아니었었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제가 알기로는 문세영 기수한테 콜이 들어왔었습니다. 좀 타주라. 근데 문세영 기수가 이렇게 밀어냈던 마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후문으로는. 자, 그런데 이번에는 4개월 만에 문세영 기수가 직접 고삐를 틀어잡고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뭐 감량 기수도 있고 뭐 여러 명의 기수도 기승을 해봤는데, 자, 문세영 기수가 4개월 만에 다시 한번 고삐를 잡으면서 21쪽 국산 4등급 대군 파워라는 마필과 자, 병합훈련 시 쉽게 앞서 나가면서 자, 걸음도 직전보다는 상당히 좋은 모습과 함께 훈련 강도를 좀 더 끌어올렸고, 이 마필도 그동안 다리가 안 좋아서 실전에서 결정력을 보였지만은 이번엔 등짝까지 보강을 했고 승부 조교까지 하면서 의지를 보인 만큼 1위 경마, 자, 7경주 1700m에서 자, 다시 한번 문세영 기수 한번 멋진 기승수를 기대하면서 꼭 배팅권에 넣고 가셔야 될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6번째 마필입니다. 자, 8월 25일 1위 경마 8경주 2등급에 출전을 앞두고 있는 1600 핸디캡 경주 45조의 국산 2등급 원더풀 챔피언.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부터 서울에서 1600m가 시행이 된다고 했죠. 거기에 2등급 마필이 무려 19마리가 출전 등록을 해놨습니다. 초반에 발빠른 마필도 많고요. 게이트가 어떻게 받을지도 모르고, 하지만 순수 조교로만큼은 45조의 국산 2등급 원더풀 챔피언. 그동안 최근 경주, 이 마필은 작년까지만 해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2000m, 1800m 결정력 부족을 보이면서 입상에 실패를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요번에 8주의 공백, 양전지 부종으로 인해서 8주 공백을 갖고 나왔는데 월요일 날 조교를 하는데 뭔가 하나 외주로 해서 아주 총알같이 날라옵니다. 자, 그러더니 외주로 뒷직선까지 무뎌지겠지. 웬걸? 뒷직선에서는 더 잘 나갑니다. 자, 그러더니 다시 한번 옵니다. 거의 풀코스로 외주로를 실전처럼 몰아냈습니다. 거의 뭐 제가 승부조교다 이렇게 조교를 보면서 저건 뭐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말은 좋은데 동수네? 그러더라고요. 이 김동수 기수인데 이번엔 거리를 줄여 나왔고 1600m의 발빠른 마필도 많고 뭐 19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놈이 정확하게 출전을 빠질지도 모르겠지만은 훈련으로만큼은 제가 봤을 때 최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서울에서 김동수 기수, 부산에서 최시대 기수, 말이 많죠? 이거는 저만 느낀 게 아니고 모든 경마 팬들이 느끼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그 좋았던 기승술이 특히나 부산의 최시대 기수, 지난주 말 타는 거 보셨죠? 또 서울의 김동수 기수, 최근에 훈련량이 줄었습니다. 대폭 줄었습니다. 왜? 그만큼 입상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각 마방에서 승부를 할 수 있는 말을 안 준다는 거죠. 자, 김동수 기수가 이 방송을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지만은 좀 각성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 그 좋았던 기승술들이 최근에 아무리 여름철에 더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뭐 다른 기수는 안 덥나요? 특히나 부산의 최시대 기수, 서울의 김동수 기수 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말을 하고 싶고, 자, 이번 주에 1위 경마 8경주 1600에 출전하고 있는 45조의 2등급 원더풀 챔피언. 훈련으로는 끝내주게 좋다. 다만 운전수가 조금 불안하다.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갑니다. 자,
자, 마지막 7번째 마필 50조의 국산 6등급 멋진 금성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은 마체가 적은 2세 한센 자마필입니다. 체격이 420kg뿐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의외로 주폭이 좀 좁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직전 데뷔전에서 김덕형 기수가 9번 게이트에서 그때 당시에 발빠른 지난주에 우승 마필 탁 트인 그 녀석과 붙었으니 따라갈 수가 없죠. 워낙 발빠른 마필들이었으니까. 그런데 안쪽 게이트에 발빠른 마필들이 많으면서 이 김덕형 기수가 시종 3, 4코너까지 외곽을 돌았습니다. 이 1000m에서는 절대적으로 7번 밖으로의 마필들은 직선 구간까지 외곽에서 앞서 나가려면 5발에서 7발을 더 앞서 나가야지 넘어갈 수가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그런데 9번 게이트에서 뭐 시종 왜 안쪽에 빠른 말이 있으니까 외곽을 돌아야 될 수밖에 없죠. 왜? 또 100m 구간은 진로 구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3, 4코너까지 시종 외곽을 돌다가 마지막에 직선주로 올라오는데 이 마체는 420kg뿐이 적지만 아주 강단 있는 모습으로 종반 끝걸음이 남아 있었던 마필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음에 나오면 내가 다음에 새벽 조교 추천말로 훈련을 보고 한번 판단을 해보자 했는데 월요일 날 소속조 마필이죠. 자, 지금 2연승 가도를 달리고 있는 4등급 화이트 퀸이라는 마필과 병합훈련이 붙었는데, 자, 외주로 해서 딱 치고 올라오는데 화이트 퀸에는 임기현 기수가 기승을 했고 안쪽에 김덕형 기수와 같이 병합훈련은 전혀 밀리지가 않습니다. 자, 이 화이트 퀸이라는 마필은 체격도 좋은데 이 멋진 금성이라는 마필은 체격도 적지만은 근성이 있게 아주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병합훈련 시의 걸음을 보였습니다. 자, 지난주 2세 마필들 인기마 많이 부러졌죠? 실전을 뛰어본 마필과 뛰어보지 않은 마필의 차이가 그만큼 2세마의 장단점이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녀석은 직전 경주 외곽도 돌아봤고 모래도 맞아봤고 할 짓 안 할 짓 다 해봤다. 그렇다면 자, 이번 주 2세마 경주의 안쪽 게이트로만 들어와서 진로를 직전처럼 외곽을 돌지 않고 안쪽만 들어와서 제대로 말몰이 해준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저는 새벽 훈련 시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자, 50조의 국산 6등급 멋진 금성 한번 멋지게 우승을 해주기를 바라면서 자, 8월에 4주차 강백호가 준비한 럭키세븐 마필 모두 짚어드렸습니다. 아마도 이번 주부터는 좀 찬바람이 나기 시작했고 또 모든 마필들이 훈련 강도를 서서히 다 모두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동안은 훈련이 좋았어도 더위로 인해서 부진한 걸음을 보인 인기급 마필들이 많았습니다만도 앞으로는 가면 갈수록 후반기로 접어든 9월 달부터는 좀 더 새벽 훈련 시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때인 만큼 자, 강백호의 럭키세븐 마필 잘 참고하셨다가 현장에서 좋은 결과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강백호는 남은 시간 마무리 조교와 함께 마필의 능력을 꼼꼼하게 판단한 이후에 다시 돌아오는 경마방송 왔다 왔어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신 경마팬 여러분 한 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